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해드린 뉴스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예, 해주십시오. 예. 그 전쟁을 하다가 보면 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적군은 막 추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이 도망가는 쪽에서 갖고 있던 금은보화 이런 걸 막 땅에 버려요. 그러면 쫓아오던 적군이 그 금은보화 먼저 줍는 게 임자니까 예. 그거 줍느라고 공격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도망을 간다. 뭐 이런 거 예. 영화에 자주 나오죠. 예. 지금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뭘 먹을 걸 확 던져놨어. 예. 그거 가지고서 대구와 경북이 지금 뭐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울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조성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을 이간 반간격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전략이 나름대로 좀 효과를 볼지도 모르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구 경북과 대전 충청의 지도자들의 대응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대전의 이장우 시장, 예. 충남의 김태흠 지사, 예. 둘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민호 세종특별시장, 예. 결사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은 다들 반대해 버리니까 예. 저것들이 강행할 엄두를 못 냈어요. 어허. 근데 이 대구 경북은 이 홍준표 있을 때부터 이 행정통합에 슬슬 그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뭐 이 통합법 발의도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예. 지금 반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허.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풍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원래는 저 광주 전남 통합을 위해서 들러리 세우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셈이죠. 이건 광주 전남에 한 20조 뿌리겠다는 건데 그래놓고 막상 대구 경북에는 뭘 줄 거냐 했더니 뭐 거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것들은 뭘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서 그 분열만 지금 조장하고 예.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구 경북, 이제 충청 대전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졸속적인 행정통합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우선 이철우 지사, 뭐 대구시장은 홍준표가 도망갔기 때문에 없어요. 이철우 지사하고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에 출마할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입장을 빨리 밝히면 돼요. 뭐 거기에 도의회 시의회까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의 들러리 세우는 통합은 우리 반대한다. 통합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해라. 그리고 이게 통합 특별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과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으로 보장해라. 그거 아니면 우린 절대 안 된다. 이러고 대차게 정리를 해버리면 끝나요. 이걸 가지고 뭘 투표를 했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대구 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나 뭐 홧김에 한 말이지만 네. 홧김에 나 원내대표 뭐 그냥 때려치울 거야. 뭐 글쎄 아니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예. 아까 또 요 사진 내려주세요. 뉴스 전화하시면서 울산 얘기를 하시던데. 예. 울산. 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김상욱이 저게 나오면은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우리 자유파가 그 국민의힘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은. 예. 그래 우린 의석 하나 얻고 예. 그리고 울산 선거 이기면 되지. 울산에서 김상우이가 무슨 택도 없는 얘기인데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울산 남구 가본 지금 당협위원장인 김태규 전 네. 판사. 그러니까 뭐 2년 기다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뭐 재보궐로 바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바로 예. 아주 잘 된 일 같아요. 자, 어제 우리 고성국 박사님 스튜디오에서 대자유총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제 토론회를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약간의 그 감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아무 다른 이견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앉아서 토론 뭐하러 합니까? 그냥 행동하면 되지. 예.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좁혀나가고 차이를 넘어서서 더 큰 하나가 되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토론하고 싸울 거면 토론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똑같아도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다르니까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거고 토론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교정이 되고 예.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더 멋진 결론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자유총 공동토론회는 굉장히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6.3 지방선거를 이겨야 대한민국 수호의 첫 번째 진지가 구축된다. 이기려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선거에 이기려면 장동혁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혁이 네 맘대로 해. 가 이제 어제 토론의 결론이었거든요. 예, 예. 아주 멋진 결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토론은 앞으로 6.3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또 작은 차이 때문에 어수선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 대자유총에서 공동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공론을 좀 수렴하고 또 정리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근 한 보름 한 20일 정도 사이에 네. 이번 지방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 네.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네. 또 여러 가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어떤 질타가 있었는데 네. 결국 그 토론회를 해보니까 네. 선거 보이콧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렇죠. 공감이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있던 이런 서로 간에 좀 온도차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네. 공론의 장에서 한번 녹아내어서 용광로처럼 녹여내어서 네.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특히 선거 앞두고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어떤 면에서는 평생 말로 먹고 산 사람인데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해요. 첫째는 이게 같은 편이어야 돼요. 예. 이게 서로 칼만 안 들었지 언제든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두 사람이 또는 두 세력이 토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들끼리는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말싸움은 되지. 말싸움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TV에서 무슨 TV 토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우리 자유우파 쪽 하는 사람하고 저쪽 좌파 하는 사람 앉혀놓으면 토론에서 무슨 결론을 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더 말싸움을 잘하냐, 누가 더 논리가 잘 서 있냐 가지고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어느 쪽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토론 진정한 토론의 의미가 없죠.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자유우파끼리는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군들하고 종북 주사파들하고 무슨 토론이 가능하냐.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두 번째는 토론하려면 이제 우리 같은 자유우파끼리도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예. 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토론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틀린 거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평행성만 달리는 토론이 되는 거예요.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토론을 해서 생산적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서 더 감정이나 상하고 더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싸워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토론장에 나온다는 것은 그 토론하는 멤버들하고 네. 어느 정도 내가 주장이 다를지라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상당히 들어보고 네. 나도 내 주장을 하겠지만 네. 저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네. 나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선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 형식은 토론이지만 실제로는 토론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국회가 토론 정치가 실종됐다 그러잖아요. 실종됐죠. 아니 저것들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저 좌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저 좌파들은 공산당의 무오류성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류가 없는 거야. 아버지 이재명이 감히 어떻게 오류가 있겠냐? 그 위에 있는 그 상황,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 신인데. 시진핑 형님이 무슨 오류가 있겠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노동당이 교시하는 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여기서는 글자나 고치면 큰일 나. 그런 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형식은 토론이지만 무슨 토론이냐고요. 토론이 아니죠. 그건
교육이죠. 교육. 사육당하는. 자, 우리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당 뭐 관계자 발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자기 그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로 서울시장은 신동욱, 부산시장은 안철수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예. 입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 네. 아니 뭐 지가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 예.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권 장도혁 대표도 없다. 장도혁 지도부도 없다. 공관위원장인 자기도 없다.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천권이 있냐. 오로지 공천권은 당원의 몫이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부 관계자라고 지금 익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럼 공천권 갖고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아니, 공천권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은 누가 어떠냐, 부산시장은 누가 어떠냐 이게 말이 됩니까? 설사 속으로 생각이 있더라도 그건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갖다 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게 거론된 신동욱 최고위원님들 좋아하겠으며 도움이 되겠어요? 불편할 수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면 예.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천을 받아서 시장에 이기려고 하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네 나가 한다고 해서 나갈 사람이냐고요. 그럼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네. 이 현직 시장이 있는데 네. 좀 뭔가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좀 신상 없나라는 네. 어떤 그런 아니, 어떤 배경이 있는 그건 거니까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예. 아니 박형준은 너무 식상하지 않았냐. 오세훈이는 이거 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떨어지지 않았냐. 좀 걱정된다. 여기까지면 돼. 그 다음에 누가 될지는 그야말로 당원의 몫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론을 박사님 보실 때 여론 보셨을 때는 좀 신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이 많습니까? 많죠. 그거 왜 그렇죠?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 잘 못해서고 우선. 그다음에 특히 오세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가 서울시장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람들이 의심하게 생겼어요. 혹은 날 얘기하는 게 무슨 서울시장 되기 위한 무슨 정치나 정책이 아니고 혹은 날 장동혁 대표 공격하고 흔들어대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시장 생각이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 이거 결국은 지 스스로 자신이 없고 경선 들어가봤자 질 것 같으니까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려고 지금 이 뒷문 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출마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박사님 그동안 정치평론 오래 하시면서 오세훈 같은 이런 케이스를 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그 사례가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 아니 곧 죽어도 내가 이긴다 그러고 선거를 했어. 예. 나 질 것 같아 하면서 선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이상한 족속들이 나타났어. 예. 아니 당장 이 오세훈이가 이러면 선거에 저 그러면서 지금 하잖아요. 유승민이가 유승민한테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리가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만 어쨌든 자꾸 언론에서 띄우니까 유승민이도 이러면 질 것 같아 난 안 나가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은 최근에야 나타난 이상한 변종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곧 죽어도 내가 이긴다 그러고 선거를 쳐야 선거가 되는 거지. 지금 민주당에 보면 민주당 쪽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합니다. 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일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바로 탈당 제명일걸? 그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선 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친한 게하고. 그게 왜 그러냐. 예. 장동혁 대표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이 막상 공천을 받았다고 칩시다.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오세훈이가 공천을 받고 유승민이가 공천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 자들이 공천 받는 순간 필승하고 다닐 거라고. 네? 근데 이것들이 왜 이러냐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해당 행위지만 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 거야라고 떠들어대는 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해당 행위거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적 행위거든. 이런 얘기를 듣는 종북 주사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오세훈이도 지가 진다 그러잖아. 유승민이도 지가 지니까 안 나온다 그러잖아. 이게 대세론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승민은 지가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또 지가 안 나간다고 뭐 선언할 무슨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오세훈이는 그래서 제가 이건 일벌백계 차원에서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이런 것한테 경선의 기회를 줍니까? 컷오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제 그 유력 신문들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네. 한동훈이는 지금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원 아니죠. 당원이 아닌 자가 대구를 갔는데. 그것도 그냥 당원이 아니에요. 그냥 당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국민들이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뭐 다른 여러 정당 다 합쳐봤자 당원인 사람이 1,0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4천만 명은 당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것이 그냥 다수고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도 그런 4천만 명 중에 한 명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자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까지 하고 선거만 하먹고 막 이랬던 자가 쫓겨나서 지금 그렇죠. 당원 자격이 없는 거거든. 제명됐잖아요. 이거는 보통 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 당원이 아닌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명된 자연인입니다.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무슨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대가리 쳐받고 고개 못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제명된 자연인이 네. 대구 뭐 민심을 청취한다면서 막 다니는데 그 옆에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서 있으면 이거 개파 정치 아닙니까? 아니 이건 개파 정치 차원을 넘어서 이건 그야말로 해당 행위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게 어쨌든 뭐 무소속으로 출마 그 자격은 있으니까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표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기자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꼭 떨어뜨리겠다.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군하고 같이 다니면 그게 이적행위지. 그게 단순한 개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개파도 아니에요. 그런 자를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수행한답시고 그러고 다니는 게 우재준이뿐만 아니라 뭐 내일 대구 소문시장 가는데 뭐 한 10명 가까이 배현진이 비롯해서 간다는 건데 이것들 전부 다 집단적으로 이적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행위를 한 명이 하면 간첩이 되는 건데 집단적으로 하면 내란이고 폭동이지. 간첩도 아니죠. 그렇지. 조직. 특수가 붙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백석 무너져도 좋다.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장동익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또 의총 뭐 열리고 또 3월 초 연휴가 끝나면 또 의총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의총장에 그 당대표 주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사진 기자들의 어떤 앵글에 걸리도록 앉아 있으면서 뒤에서 희죽희죽 웃거나 이러면서 당대표를 좀 멸시하고 힐난하는 이런 자들은 지방선거가 폭망하길 바라겠죠. 그렇죠. 박정훈이가 그걸 부식간에 그 자백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했다. 작전을 짜고 했다. 그래서 장동영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우리 작전이 성공한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결국 지방선거가 폭망하면 예를 들자면 지방선거 그들의 작전을 지방선거를 폭망시키고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한동훈이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게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아니 저는 지방선거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우리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도 장동혁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당대표 임기는 2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 당협위원장 배현진이가 지금 징계 오늘 뭐 가처분 심판 결과는 나오겠지만 징계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되면 이 사고당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요건 사고당이죠. 요걸 어떻게 지금 컨트롤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고당인데 정상적인 시기 평상시에는 사고시당이죠. 사고시당이 되면은 다시 선거를 해요. 다시 선거를 해서 뭐 한 달 정도 걸려서 다시 선거를 해서 다음 새로운 선거 서울 시당위원장을 뽑아요. 근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시잖아, 전시. 이게 선거가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평시에는 우리 당헌 당규에
사고당부로 지정을 하면 그 사고당부의 시당위원장을 당대표가 그게 누구든 임명하면 돼요. 임명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그렇지. 비상시죠. 비상시에 평상시에는 군형법을 위반해도 군사재판을 가잖아요. 평상시에는. 예. 전시에는 똑같은 형법 위반죄도 즉결 총살이 가능하잖아. 사령관이 할 수 있죠. 평시와 전시가 그렇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평시 같아요, 전시 같아요.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그 비상한 상황에 준해서 서울시당을 사고당부로 규정하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서울시당위원장 당신이 지금부터 해라 하고 임명하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로 다가가서고 있는데 예. 사실 그동안 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에서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대중 우파 당원 중심주의 정당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동안은 이런 현상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좀 있었어요. 아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공화당, 민주공화당. 예. 그때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막 벌어지고 예. 그 새마을 운동의 핵심 정신이 자조거든요. 예. 자조근면 혁동 그러는데 그 자조는 뭐냐면 스스로 내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세우는 게 자조예요. 예. 자기 의지가 서면 그 다음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조의 정신이 당시 민주공화당에도 그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예. 그때 정말 대중정당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한때지만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우리 자유파 정당들이 이 당원의 이 역동성을 점점 상실하고 이 국회의원들끼리의 일종의 무슨 사교 클럽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웰빙 정당 얘기예요. 웰빙 정당. 그러니까 당원이 펄펄 살아 있고 대중들 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서의 진 면목을 갖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웰빙 하려고 해도 못해요. 눈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당원들의 그 역동성이 사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사교클럽처럼 전락하면서 웰빙 정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웰빙 정당 말을 들은 게 한 20년 됩니다. 그게 이제 민자당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3당 합당 이후로.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웰빙 정당이니까 선거할 때마다 개파 정치 횡행하고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줄 서면은 쉽게 공천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격전 단 한 번도 치르지 않고 주호영이 같이 육선이 되는 거야. 육선이니까 거의 한 20여 년. 24년이지.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중정당으로는 저 좌파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좌파는 전부 나름 투사들로 되어 있는 그 일종의 전위적 성격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아스팔트에서 완전히 뒹굴었던. 예. 지금은 저것들이 이제 웰빙이 돼버렸는데. 예. 저자들의 30년, 40년 전을 생각하면 저것들 진짜 무서운 전사처럼 막 목숨 걸고 싸우던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웰빙이 됐어. 왜? 그냥 좌파 이 카르텔에 매몰돼 가지고서. 예.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좌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의 역동성을 다시 끌어내야 돼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원 말고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자유파 국민 말고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들어서서 당원이 3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대중정당, 진정한 대중정당 또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이런 변화가 뭐 수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달 만에 압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들이 그 배지 단 것들이 배지 단 자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국회의원 될 때 2년 전에는 안 이랬는데 그냥 한동훈이가 공천 주면 밖에 딱 공천 받고 내려가면 알아서 딱 당협이 알아서 딱 움직이고 막 일사불란하게 내 말 잘 듣고 했는데 내가 눈 한 번 부라리면 잽싸게 대가리 쳐받고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지금. 심지어 보세요.
당 지도부인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짜고서 한밤에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당원들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완전 당원혁명을 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이자들이 이 기득권자들, 기회주의자들이 이 웰빙족들이 2년 전, 1년 전과 달라도 너무 다른 지금 당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근데 그 최근에 있던 이 보도된 걸 보면은 예.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애국 국민들이 윤어게인을 외쳤더니 예. 그걸 보고 있던 이인선 의원이 아직도 저것들은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인선이 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예. 또 주호영 의원 저기 같은 이인선이 경우도 얘기 잠깐 해요. 예. 저 이인선이가 뭐 여러 번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배지를 달았는데 언제 달았는지 아세요? 홍준표 홍준표 똘만이에요. 네. 홍준표가 시장 나가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 자리 비워줬잖아요. 그 수성 갑. 예. 거기 홍준표가 지목해갖고서 배지 단 거예요. 그냥 주워 먹듯이. 예. 그러니까 이 이인선이도 정말 이 진정한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 예. 진정한 자유우파 이 국민들과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문시장에서 막 그러니까 아니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라는 말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인선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냐. 근데 뭐 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주호영 의원도 그 대구에서 그때 국민의힘에 집회할 때 그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했던 게 방송을 타서 현직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유권자들에게 아니 이런 비판이 살살이가 있었어요. 거기도 또 우연하게 수성입니다. 대구 수성. 수성구 을. 예. 참. 이 주호영이는 이 수성 을이고 예. 수성 을인가 갑인가. 예. 수성. 이인선이가 수성 을. 그리고 주호영이가 수성 갑이네. 예. 아니 이것들이 막 선거구도 막 바꿨어요. 주호영이가 갑하다가 을하다가 막 그랬거든요. 예. 뭐 어쨌든. 근데 이인선이는 이제 재선밖에 안 되니까 지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봤자 6년째 달고 있는 거예요. 주호영이는 6선이잖아. 22년째 달고 있는 거예요. 22년째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족의 이 고린내 나는 이게 쩔어 있는 저 뼛속까지 쩔어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좌파 쪽에서 만약에 개딸들을 향해서 그런 소리 했다. 그날로 제명. 그날로 날아갑니다. 예. 참. 오늘 그 오후에 우리 자유우파 4당. 네. 자유우파 4당이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화혁신, 자유화통일당, 자유통일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해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오늘 가볼 생각인데요. 그래요. 예. 이재명 정권 퇴진, 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뭐 네. 등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3.1절에는 또 공동 집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우선 다 같은 자유우파인데 그런데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약간씩 또 결을 달리해가지고 예. 늘 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당 대표들이 오랫동안 수기해서 이 결론을 끌어냈어요. 이 수기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어가지고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합의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한다.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관철시킨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치른다. 예. 뭐 선거연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죄송해요. 예. 그래서 3월 1일 날 연합 집회를 하거든요. 예. 2시부터 예.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통의 대의잖아요. 예. 이재명 정권 타도 이재명 재판 재개 공통의 대의를 외치기 위해서 4당이 함께 모여요. 당만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안정권 김상진 단장 쪽의 집회, 뭐 자유대학 쪽의 집회,
그밖에 여러 자유우파 단체들의 집회도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앞으로 함께 모여서 하자. 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 사당이 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또 다르거든요. 온도차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집회는 그 전에 각자 알아서 다른 데서 하자. 하다가 이제 모이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같으면은 11시부터 늘 해왔듯이 서울역. 숭례문, 예. 서울역 숭례문 앞 옆에서 11시부터 해요. 해서 1시 반까지 하고 거기서 프레스센터까지 이제 행진을 해서 2시에 합류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자유통일당은 그 전날 토요일 날 28일 날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일요일 날 또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대학은 아마 동대문 쪽에서 행진해 왔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김상진 단장 쪽은 뭐 저 종각 쪽에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각자 출발점 달라. 그리고 그 각자의 집회에서 주요한 슬로건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쭉 모여가지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하는 연합 집회에는 공통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 타도, 이재명 재판 체계. 이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하고 비교해 보면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많이 다르죠. 예, 우리가 정말 엄청난 그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하나하나 지금 몸으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자유파는 저 좌파처럼 공산당이라는 전위 조직이 없잖아요. 예. 저 좌파들은 사실 편해. 공산당이 야 이래 지령. 왼쪽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야 그러면 오른쪽,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 전략 지휘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랜 그 투쟁과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하나 넘어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당의 대표들이 다 이 정치 경험도 많고 또 이게 우리 자유파의 원로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장도영 지도부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아는 거예요. 예. 보통 같으면 이 사당에 모였으니까 야 국민의힘 너네도 나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일요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하니까 너네도 나와. 근데 일체 그런 요구를 안 했어요. 이 국민의힘이 이 선거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생각들을 다 공유하면서 저 국민의힘의 장도영 지도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국민의힘은 알아서 우리랑 호흡을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한 거죠, 전략적으로. 지금 사실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가 원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힘이라는 성의 성주라고 한다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 밖에서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니까 성 안에 있는 이 배지들이 자꾸 문을 닫으려고 하거든요. 성문을. 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근데 한 번씩 성문이 열려서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성주를 그냥 앉혀놓고 뭐 단식 8일 하고 온 사람을 4시간 동안 앉혀놓고 혼을 내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 밖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외롭게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자, 기회주의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자유우파 사당도 그런 측면에서 약간 배려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뭐 이건 뭐 제가 뭐 개입할 일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제 희망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사당 연합 집회에 네. 뭐 장도혁 대표가 움직이면 이제 그에 따른 굉장히 많은 정책 부담들도 동시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타나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주 웰컴이죠. 예. 네. 그리고 그만큼 가볍잖아 몸이. 네. 예, 당 대표가 아니니까. 네. 아직 배지도 없고. 그래서 좀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당 대표나 당 지도부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인이 내가 나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와서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파 제 정당 사회단체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나왔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실존적 고민을 좀 한 이틀 사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제가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 예. 이 방송을 김민수 최고위원이 잘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좋은 답을 그래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고성 TV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이영부 TV는 열심히 보시는 모양이네. 고성국 TV는 더 많이 보죠.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조금 저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네. 원하는데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보면 청년들 많이 좀 이렇게 등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더 많이 예를 좀 지방의원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출할 수 있으려면 좀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또 본인들이 지금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좀 활로를 개척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청년들 그러면 뭐 기초의원, 의원 정도, 뭐 구의원, 군의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 청년 세대의 급에 맞는 거라고 하는 황당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나는 28살짜리 고양시장 보고 싶다. 32살짜리 서울시장인들 어떠냐. 뭔가 이렇게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의 파격적인 공천이 있어야 이게 공천혁명이라고 우리가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는 이영현 위원장이 그냥 시의원, 군의원 무슨 저 장식품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체장에 좀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권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적절한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정현 위원장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말이죠. 다들, 뭐, 이정현이 당대표야 그랬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안 붙었어.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예. 이 사람이 혼자서 전국을 투어하더라고. 당원들 만나고.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거기서 자력으로 당대표가 됐어요. 이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 여수 순천 곡성 선거 때도 제가 워낙 오랜 인연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라도 좀 내려갈게 했어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 선거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거 제가 순천 곡성은 결국 못 갔다니까요. 예. 하도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자전거 타고 밀짚 모자 쓰고 혼자서 그렇게 다니더니 2번을 거기서 단속됐잖아요. 이 사람은 한다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청년 정치 지도자 또 청년 활동가들한테 진짜 말씀드립니다. 이정현은 빈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수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냥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주역으로 세우고 싶다. 도전해달라. 도전하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서울시장, 뭐 20대 후반의 고양시장 한번 나오면 신선한 충격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원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한두 지역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땅 터트리면요. 그게 전국적으로 파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박사님 전 세계적으로도 네. 뭐 마크롱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네. 그 당시 뭐 현실 정치권에 뛰어들 때는 아주 젊었을 때 뛰어들고. 네, 그래요. 그죠? 40대 되어서 총리하고 대통령. 대통령 될 때 마크롱은 30대였고 네. 오바마는 4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도 그런 걸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인재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지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경고음이 들리는데 네. 아주 저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경제 문제나 이런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빵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조금 배고픈 거 참고 견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미군 관계자와 한국군 관계자가 실전 기동 훈련을 언제 어떻게 몇 번 하느냐를 놓고 지금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미군들이 야 훈련 더 하자. 한국군은 훈련 좀 분산시켜서 좀 줄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 미군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그러니까 언제든 그 죽을 수 있다는 그렇죠. 각오로 군에 입대를 합니다. 예. 그 전쟁 때가 아니면 미군은 기본적으로 모병제거든요. 징병제가 아니고 전쟁 때만 이제 그 순번정에서 징병을 하지 지금 모병제. 그러니까 다 자기가 선택해서 군에 가는 그렇죠. 건데 선택해서 군에 갈 때 그 입영 원하는 미국 시민한테 미국 군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수도 있다. 각오돼 있냐? 각오돼 있지 않으면 집에 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군은 미군은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대만을 중공 시진핑이가 침략한다.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이 대만 사수를 위해서 투입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미군의 철칙 중에 하나는 실전 이상으로 훈련하지 않고서는 실전에 투입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자기네 자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미군은 어디나 전 세계 어디서든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전사하면 마지막 시신 한 국까지도 다 수습하죠. 수습을 해서 미국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밤에 나와서 경례를 붙이잖아.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적 자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적 자원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니까 적어도 전쟁 실전 이상으로 훈련하지 않은 군은 그 현장에는 투입하지 않는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세요? 주한미군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이 주한 그 미군, 예. 뭐 주동미군, 주일미군 있잖아요. 중에 생명수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주한미군이 예, 네, DMZ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맞습니다. 미 국방부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곳에 파견되기 때문에 생명수당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미군이 언제 전쟁이 돌발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을 상대로 지금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훈련 많이 하자는 거야. 최대한 훈련 많이 하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다고 박수 쳐줘야 될 것이 미국의 태도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 정권이 이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말 주객전도도 이런 주객전도가 없죠. 아니 사실 미군의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의 나라 와서 그 FTX라고 그 현장 기동 훈련을 계획대로 하자고 하는데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또 아니다. 그거 좀 분산하고 너무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우니까 폭염이니까 훈련을 좀 연기하자. 아니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한국군이 더 나서야지. 그러니까. 남의 나라 군대가 이게 한미 동맹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인데 저는 이 한미 간의 이런 그 훈련 일정이나 횟수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 대사관도 파견하고 있고 군도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사관은 외교 정책의 그 나라 수장인 거고 군 사령관은 이 안보에 그 나라에 파견된 그 수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의 현지 보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 이것도 미국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외교부 본부에 있는 것들이 더 큰 소리를 쳐. 저 험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일선 보고는 개무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본부에서 책상에서 펜대 굴리는 이 본부 요원들이 훨씬 더 세. 근데 미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적어도 한반도와 관련해서 제일 발언권이 센 사람이 누구냐? 주한미 대사예요. 그 다음에 주한미 사령관입니다. 예. 이 전시에는 그 위치는 바뀌죠. 그렇죠. 예. 주한미 사령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우리가 이 기습 남침 받아서 쭉 밀리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메가더 장군 태평양 사령부와 미 국무부 국방부에서 이렇게 밀리는데 이걸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사수하면 우리 미군의 피해가 너무 크겠다. 그러니까 낙동강 포기해라. 낙동강 포기하면 부산까지 그냥 밀리는데요. 아니 괜찮아.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마치 저 드골이 망명정부 가지고서 다시
저 독일 공격해갖고서 프랑스 회복했듯이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당시 미국 본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지 사령관 워커 장군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여기서 한번 밀리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낙동강을 사수하겠다.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을 워커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워커 장군의 그 결단으로 이 워커라인 낙동강 전선이 구축되면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칠곡에서 다부동에서 이걸 막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현지 사령관이 워커 장군은 중장에 불과해. 별 3개야. 메가더 장군은 별 5개. 예.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에는 뭐 장군을 넘어서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든 의견은 다 철수야. 낙동강 포기해라. 너무 피해가 크다.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아. 그냥 일본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돼. 현지 사령관 중장의 이 주장이 근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근데 박사님 지금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MBC가 네. 그 주한미사령관 브런슨이 네. 사과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MBC가 사과했다고 오보를 냈거든요. 6.25 전쟁 때 워커 장군, 워커라인을 쳤던 워커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의 브런슨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설사 이 사람이, 아니 이건 가정으로, 설사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미 국무부나 국방부는 무조건 브런슨 장군의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주한미 사령관이 뭐가 아쉽다고 사과를 합니까?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했는데 왜 사과해요? 자기 훈련을 했는데, 네.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브런슨 사령관은 전쟁이 나면은 우리군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것들이 전자권을 어떻게든 빨리 받겠다고 하지만 전자권이 지금 환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전체 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전체를 지휘할 사람이 브런슨 사령관이에요. 브런슨 장군이죠. 이 사람이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그 군 관계자 인용해서 MBC가 사과했다고 오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런슨 청사령관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야에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박사님 미 오산 공군 기지에서 F-16이 한 100여 차례 출격해서 서해 상공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미 오산 공군 베이스 기지 조은석 특검이 미군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가서 방공 통제만 그냥 뭐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박살이 났던 바로 거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좀 믿을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훈련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미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 이게 그 북한뿐만 아니라 중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 한미일 상구이 같이 하자. 근데 한국 쪽에서 일본 빼라. 한미만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차라리 너네가 빠져라. 그래서 한국을 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이 지금 말씀하신 그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일 합동훈련 따로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주한미군도 그 훈련과 연계해서 독자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해상에서 있으니까 중공기들이 출격해서 뭐 약간 긴장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어디서나 있잖아요. 어디서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안규배기가 뭐 이끄는 국방부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 뭐 브런슨이 사과를 했니 마니 막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저는 미국이 굉장히 모욕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한미동맹 균열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하지만 국민들의 언론 자유도 탄압하려고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거기 보면 선관위 뭐 좀 한마디 하면은 야 징역 10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다는 그 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인데 이거 통과되면은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 문제를 저희 고성TV에서도 논평을 했는데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워낙 황당하니까 뭐 이건 거의 미친 입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옛날 한 40년 전에 감옥 살 때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옥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샤우팅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 갇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방에서. 교도관들이 자꾸 소리 지르면 와갖고서 개 입마개 있잖아요. 맹견 못 물게 만드는 이 입마개 같이 생긴 거를 사람 입에다 채워요. 한 5분 정도만 차면은 막 침이 질질 나올 정도로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입을 틀어 막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가혹행위죠. 이건 못하게 돼 있는 건데 한 거예요. 가혹행위를 2번인가 당하고 나서 너네가 내가 떠드는 거가 그렇게 듣기 싫으냐. 알았다. 내 입을 꿰매겠다. 바늘로 만들어가지고 예. 양말 풀어갖고 실 만들어가지고 지 입을 꿰맸어요. 어허.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그랬어요. 이재명 종북주사파들아, 내 입을 꿰매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 입을 꿰매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20세기,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도 없던 법이에요. 국회 그 입법조사처에서도 아니 이러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야말로 미친 입법이고 근데 저것들이 미친 입법을 한두 개 강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강행될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준법투쟁, 부정선거 뭐 또는 사전 투표 가지고서 뭐 떠들어대면은 뭐 감옥에 가두고 10년 이하 징역 처하겠다고 했다며요. 예. 떠들어서 감옥 가야죠. 준법 투쟁.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감옥에 들어갈 각오로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하려면. 근데 우리 자유파는 법을 지키면서 투쟁해 왔잖아요. 저것들처럼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내 감옥 갈겠다. 그런데 사전선거는 이건 문제가 많아. 좋다. 내 감옥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히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한 명씩 차례대로 감옥을 가야 돼. 그 정도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옛날 격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박사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1시간 가까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예. 요즘 방송에 많이 이렇게 나오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늘 방송 정리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께가 아니라 이영풍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 준법 투쟁을 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보다 그래도 고성국이나 이영풍이 먼저 감옥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자주 봅시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한 말씀만. 한 말씀. 예. 3월 1일에 연합 집회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의미를 쭉 설명을 했고, 뭐 너무나 당연한 이 연합투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10년 걸렸어요. 수업료 엄청 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영풍 TV도 현장 취재를 나가신다고 했고, 저희 고성호 TV도 현장 취재를 당연히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3월 2일이 또 대체 공휴일 아닙니까? 예, 맞아요. 3월 2일 월요일을 3월 1일 대신에 하루 더 쉴 수 있으니 3월 1일 다른 일 다 좀 뒤로 돌리시고, 각자 취향에 맞게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화혁신당 또 자유대학 또 우리 신자유연대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2시에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으로 모이셔서 이재명 독재정권 타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보나요?
2주 만에 보는 거죠. 2주 만에 보는 건가요, 이번에? 아유, 왠지 좀 긴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영풍 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장동혁 코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안에서 그래도 좀 큰 바람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지방선거 9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더 같이 호흡 맞추면서 좋은 선거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최선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책임 당원들도 많이 들어와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 8월에 출범했잖아요. 9월. 아 9월입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사실은 저는 이게 밖에서 보는 시야에서 바뀐 것보다 내부는 훨씬 더 바뀌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주 작은 떨림 정도로 보이신다면 안에는 거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보시는 게 10이라면 안에서 90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기존 기득권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조금 느리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그래도 장동혁 대표 뽑고 김민수 뽑고 정치 효능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 가서 물건 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등산용 이 배낭 있잖아요. 배낭을 하나 사려고 제가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찍었는데 그 배낭을 지금도 쓰는데 아주 효능감이 좋아요. 효능감이. 네네. 가성비. 가성비가 좋고 효능감이 좋은데 네. 책임 당원들께서 지금 뭐 그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한 거의 30만 명 이상 늘어났잖아요. 30만 명 이상 늘어났죠. 그죠? 네, 30만 명 이상 늘어났죠.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당원 가입한 게 아니거든요. 약간 효능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거를 깎아내리려는 뭐 특정 계파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당원 늘어난 게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이게 지방선거 경선을 대비해서 예비 후보들이 당원 가입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바람에 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보수정당이 책임당원 100만 시대를 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지방선거 때문에 유입된 당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많게 잡아도 결코 10만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의 통계들을 보면 한 5만 남짓 될 것이다. 그럼 지금 나머지 한 25만 이상은 분명히 지금 보수의 변화에 기대를 가지고 내 손으로 이 정당 한번 바꾸는데 힘써보겠다. 내 한 표라도 더 해보겠다 하는 분들의 이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늘고 있다. 오늘 우리 실시간 댓글에도 저 국민의힘 당 가입하는 그 실시간 링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200만 명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만 명 만들면 저는 진짜 200만 명을 만들 수 있다면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금 23대 총선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계속 당원 숫자가 밀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당원이라는 것은 이 당을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내면서라도 이 당의 이념을 그리고 신념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거든요. 근데 단돈 1,000원이라도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밥 한 끼 사준 사람한테 마음 가는 거예요. 내가 밥 얻어먹은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선물 하나라도 준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1,000원을 매월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특징은 오래된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된 당원들이 정말 많으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사랑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 증폭 현상이 이번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11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됐다. 네.
12월부터. 네. 지금 방송을 한 6천여 명이 보고 계신데 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당원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으시다면 당원 가입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어머니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다른 곳을 비판하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보수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99일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선거는 분명히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형식상 다당제 국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양당제 국가입니다. 이 싸움의 선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분열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려고 하고 마치 국민의힘에 대안이 있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이건 선거 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네, 그러니 이거는 명확하게 민주당이라는 상대와 국민의힘이라는 상대가 싸우는 것이다. 두 상대가 두 선수가 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성적과 이성과 반이성의 싸움이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법치와 무법치의 싸움이다. 자유와 반자유의 싸움이다. 지금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보수가 정말로 이게 국민의힘으로 직결하라가 선수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연설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달라, 직결해달라고 했는데 선수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점으로도 더 많이 당원 가입해 주시고 국민의힘 선수에게 많이 응원 독려해 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실시간 댓글에 보니까 당원 가입하는 법이 좀 어렵다 이런데 그 당원 가입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휴대폰 주고 이거 빨리 좀 해봐 이렇게 좀 하세요. 당원 가입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요즘에 좀 쉬워진 편인 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제언을 제가 한 7년간 해왔던 것 같아요. 당원 가입 너무 어렵다. 제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당원 가입부터 보이게 해줘라.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제언했는데 이거 좋아진 겁니다. 그나마.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무조건 종이 가입이었어요. 종이가 그리고 이게 누가 당원 가입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 당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이 종이를 갖다 드리러 가야 됐습니다.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당은 애진작부터 온라인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여기에서도 당원 차이가 확 벌어진 거죠. 그럼요. 네. 사실 10년 전에 국민의힘 계열 보수우파 정당이 당원이 그때 제가 듣기로 한 25만 명. 맞습니다. 예. 10년 전에. 그러니까 네. 지금 10년 만에 지금 천지개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당원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들 찾으시려면 좀 쉽지가 않으실 텐데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옆에 좀 여쭤보셔서라도 해주시고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맞는데 이게 당장 제가 볼 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말한다라고 해서 당장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반드시 이거 당원 가입 절차가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해봤어요. 그 국민의힘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주가 이제 장동혁이고, 그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령관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고 뭐 등등 이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성주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도 한 번씩 문이 잠기거나 뭐 어딘지 좀 궁금해. 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면 야, 저 성 밖에 있는 애들 들어오면 우리가 뭔가 좀 이 뭐 박탈당할 거야.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이 헤게모니가 조금 이 위축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도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단일 대우로 뭉치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보수의 분열 증상을 사실 장동혁 대표님과 저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상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놓고 항상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영풍 앵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하나만을 보지 않고 모든 여론조사를 다 늘어놓고 추세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론조사 추세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죠. 예. 근데 딱 세 구간 하락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가 계엄사가 비스무리하게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과 문구가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문구랑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명을 시키고 나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 뒤에 반발이 워낙 거세서 안에서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났을 때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단식이 끝나고 또 안에서 싸움이 날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분쟁이 나면 이걸 레거시가 빠르게 퍼날려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때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이 분들이 뉴스를 보면 국민의힘 아직도 맨날 싸워? 이 지지율 떨어집니다. 우리 지지층들은 그대로예요. 여기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라고 하면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랑 다른 데이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성근 의원이 뭐 이상한 소리 하던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절연해라, 사과해라. 이거를 9월 달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더라도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갈 때 큰 힘이 있는 것인데 도저히 한 발도 양보를 안 하고 사과와 절연만을 요구를 하니 급기야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 모든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럼 차선책이라도 택해야 되는 것이니 그럼 우리 당당하자. 우리 기존의 보수처럼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더 힘을 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득해 보자. 지금 근데 어제 그 뭐 진동욱 최고위원 발언이나 조광한 최고위원 발언이나 이렇게 쭉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지도부는 아주 이 선명한 이제 색깔을 가지면서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이런 분위기던데 어떠세요? 지도부의 모두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지도부 중에 2명은 원래부터 선명했고, 네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한 4분은 선명성을 띠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선명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는 그래도 선거가 다가왔는데 내 뜻을 약간 죽이더라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맞다라는 분위기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도부를 떠나서 의원님들께도 확산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페이스북에서도 읍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그래도 당원들께서 뽑은 당대표인데 단 한 번이라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깽판 치는 특정한 분들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깽판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깽판 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정작 선거에서 지면 우리 탓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이렇게 계속 깽판만 치면 저희 탓만 못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니네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니네들이 그렇죠. 지금 장동혁 대표 가자한 대로 계속 안 가고 사사건건 태클 걸어서 그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책임이라도 돌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같은 목소리로 힘을 실어줘라. 그래야 선거에 이기지 않겠냐. 진짜 개파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의 승리를 원하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정말 지키겠다라는 위기감이 있다면 지금 개파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정말로 당대표로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면 물론 그분들은 동조 안 했더라도 당원들이 당대표로 세웠다라고 하면 단 한 번이라도 힘을 실어줘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잡음이 안 나가야지 우리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당대표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젠다를 말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있어요. 다 묻혀요. 이런 아젠다들이 저 잡음을 한번 낼 때마다 싹 다 묻히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동혁 대표님도 사실 지금 뭐 1.5선이다 재선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폄하하는 사람들은 폄하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당직들을 다 거치셨어요. 그렇죠. 사무총장까지 다 했어요. 그럼 저도 대변인을 1년 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레거시에서 헤드라인 뭐가 잡힐지 99% 맞춥니다. 그렇죠. 그럼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말을 조심하지만 저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분란이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럴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로 특정 계파 분들께서도 더 이상 당대표와 다른 이견으로 그리고 지금 당원들과 다른 이견으로 이것을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발 더 큰 범주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이라도 동조하고 지방선거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당 안팎으로 말이죠. 제가 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령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하세요라고 하는 뭐 전현직 원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또 뭐 이 당직자는 아니지만 또 당 밖에서 뭐 사사건건 되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답변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즘에 뭐 신조어가 하나 있던데 뜨는 게 엔추파도스? 네, 엔추파도스. 네,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예. 그게 결국에는 약간 분열자, 뭐 간첩, 뭐 이런 뜻이죠. 위장 네, 분탕자, 위장 우파 이런 뜻이라고 하면 예. 저는 이 5천만의 국민 중에서 생각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 7, 80% 일치하면 이 사람과 내가 야, 이 사람하고 나랑 참 공통점이 많아 통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7, 8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의견은 엔추파도스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은 분열자가 아니다. 근데 진정한 엔추파도스는 이 내부를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내부를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 정말 죄송한데 냉정하게 선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을 내가 보수야, 나 대한민국 지킬 거야라고 하면서 이 선수를 잔매를 계속 친다라고 하면 이게 엔추파도스다. 그게 민주당 도와주는 거죠. 네, 이게 민주당 도와주는 그러니까 거죠.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여기 보수 지지자분들 중에서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각종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길게 방송을 한다면 다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 엔추파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팀을 흠집내고 우리 팀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엔추파도스인 것이고 이 안을 내분으로 계속 이끄는 사람들, 분열을 만드는 게 엔추파도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이 발언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단절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서야 저희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100일뿐이 안 남았는데요. 이 사람들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해보려고도 하고 반걸음 후퇴도 해보고 안 되는 겁니다. 설득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다시 저희들은 지지자분들을 믿고 당원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꺾인다거나 하면 이제 저희들이 또 힘을 잃습니다. 이제. 힘을 잃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육상을 좋아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는 온갖 꿈을 꾸잖아요. 아, 아빠 제가 육상 선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6학년 때 한국 체대에 가서 100m 달리기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사진도 찍어주고 저는 알죠 이미 얘는 육상 선수가 되지 못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육상을 잘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넌 지금 꿈이 아주 높아. 근데 한번 꿈을 마음대로 꿔봐. 근데 그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 나와 있는 다른 경쟁 선수들을 딱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육상 선수급이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야 너가 1등 할 수 있어. 세게 달려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걸 도와주는 것이지. 야 너 그 스파이크 그거 말이야 다 찢어지고 말이야. 야 육상 팬츠도 그 엉망이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왜 이렇게 혼내면 오히려 실력이 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자녀라면 제가 애가 5이잖아요. 예. 전 약간 냉정한 편이거든요. 나둥이. 아빠 나는 아이돌 될 거야 그러면 공부해. 근데 왜냐면 이거는 대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육상 선수가 되든 그리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재능이 다양할 것인데 이거는 대안이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럼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거에 이겨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거가 과정이자 결과의 모든 것이고 선거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선수들이 뛰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응원 외에는 응원과 조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 다른 건 해당행위예요. 네, 응원과 조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보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못 믿겠으니까 국민의힘 찍지 맙시다. 선거 보이콧합시다. 이게 엔추파도스라고요. 그게 이게 엔추파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거 보이콧 얘기도 너무나 많이 나오던데 선거 보이콧은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겠다는 소리예요. 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선거를 보이콧해서는 어떠한 제도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선수가 아까 2명이라 그랬죠. 선수가 빈자리에 다 민주당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민주당이 차지하게끔 만드는 게 선거 보이콧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너무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외국에서도 선거 보이콧을 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독재국가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가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거 보이콧이 너무나 잘못된 개념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빠르게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시민단체 지도자들께서도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데 추종자가 되지 말고 지지자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추종자라는 건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옛날 그 오빠 부대 아니습니까? 용필이 오빠야 이러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냥 좋아 보이는 거를 일방적으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추종자이지 지지자가 되려면 내용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용을 사실은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조금은 파악해야 되는데 레거시가 우리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파 지지자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지지자들은 이게 레거시에서 쫙 깔아주기 때문에 신문 한두 줄만 보면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의 내용들은 레거시에서 제대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찾아본다거나 국민의힘 유튜브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검증된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 내용을 명확하게가 알기 힘들다. 그렇죠. 사실 이게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게 내용들이 검증된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검증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이 논평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게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보를 흡수해야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지지자가 너무나 죄송하지만 좌파들보다 부지런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입니다.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략을 노출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는 수백 번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 노출하면 이게 레거시뿐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공격이 강화됩니다. 이게 노출될수록 안에서 목소리를 못 내요.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가다 눈치껏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거 다 설명 못해도 믿고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선거 99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기준과 원칙을 잃지 않고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믿어지신다면 그때는 작은 파도보다 큰 바람을 봐줘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까지의 보수정당과 확실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 당명 변경 미뤄진 거 보셨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해도 메시지 많이 오셨거든요. 최고님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막아주십시오. 엄청 왔어요 메시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안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이 참 인기가 있으신 게 방송하시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 1000명 넘게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막 항상 감사합니다. 네.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역시 슈퍼스타시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뭐 높아져서 좋았다라는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단지 제가 정말로 기분 좋았던 거는 내 목소리가 지도부에 들어오기 전보다 커져서 이 안의 목소리를 더 빠르게 전파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안에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항상 그냥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뭐 SNS를 통해서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빠르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물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발빠르게 반영시키고 그리고 저한테 이게 간혹가다 좋은 메시지들을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저한테 SNS로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막 단순한 요구,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거 말고요. 이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거 혹시 놓치시지 않았나요? 라는 것들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맞아요. 시작한 게 저한테 메시지 주신 분 때문이에요. 이분이 너무 디테일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심각한데 해서 이거 파고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지금 저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사건 같은 경우도 SNS에서 저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를 주셔서 이건 내가 더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취재까지 해가면서 지금 사실은 공격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중에서 또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뭐 10년 전 땅굴 정보인데 최근에 다시 유튜브에 나온 거 다시 보내주신다거나 그래서 저도 속았다거나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속아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들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충분히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언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순간부터는 민주당보다 발빠르게 이런 걸 움직여라.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이 민감한 민생 이슈다. 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청년 이슈라던가 이게 여성이 관심이 많은 여성 이슈라던가 그리고 지금 사실 보수에서 제일 소외받고 있는 게 40, 50대 남성 아닙니까? 그렇죠. 40, 50대 남성은 없는 듯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최근에 40, 50대 남성들도 보수에 꽤 많이 또 합류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10, 20, 30에 비해 미비하지만 근데 이분들에게도 효능감을 줘야 40, 50대 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 50대들께서도 저희들에게 40, 50대 중년들을 위한 이런 공약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시지 주시면 제가 뭐 늦어도 한 3일 그리고 정말 늦을 때는 한 일주 후에라도 이걸 확인을 하니 많은 메시지로 이렇게 좋은 생각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공간위원장이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니까 야상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 나 저 야상 어디서 오셨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본인이 말했더라고요. 중앙일보 인터뷰에 남대문 시장 가서 5만 원 주고 샀대요. 야상을. 근데 이제 그걸 입으시고 이번 공천 잘못하면 개망신 당한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어떤 발언을 하시면서 이번 공천은 돈 싸들고 온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그냥 그거는 막 초장이 개망신 당한다. 이렇게.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님이 너무 잘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완전히 저는 없어져야 될 병폐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당 사실 이 사건이 별로 안 터져요. 민주당이 많이 터졌죠.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공천 뇌물 사건이. 근데 지금 우리 당에는 이런 사건이 단 한 건도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내 이름을 팔거나 돈을 가져온다면 이거는 과감 없이 공천 배제를 시켜라.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 장동혁이랑 친해. 장동혁이 나 공천 준댔어.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이거를 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야, 이 사람이 되는구나 해서 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가 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야, 김민수가 나한테 공천 준댔어. 김민수 나랑 친하잖아. 문자 보여주면서 봐, 이거 형 동생 하잖아. 대다수 형 동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 대다수 형 동생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대면할 때 선생님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몇 번 연락하면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얼굴 한두 번 보면 형님이라고 해요.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자, 그러면 문자 보여주면서 얘 나랑 친해. 내가 너 도와주기로 했어. 나 장동혁하고 친해. 김민수랑 친해. 신동욱하고 친해.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보하십시오. 사기꾼입니다. 네, 사기꾼입니다. 제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께 흔들려서 실력이 없는데 누구랑 친하다더라 해서 이 사람을 밀어주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죠. 예. 그럼 이것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큰 틀 안에서 개파 정치 없애겠다는 겁니다. 내 밑으로 줄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우선으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인맥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력 우선으로 무조건 검증하겠다.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들은 공천에 가점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공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건 당의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뭐 어떤 보도를 또 보니까요. 이 올드미디어가 문제인데 26곳의 지역구에 대해서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하잖아요. 그죠? 뭐 특례시라든지 네네네. 50만 명이다 네. 등등. 서울에 뭐 구도 많은데 구청장. 근데 뭐 이게 뭐 친한계 의원들이 이거 완전히 뭐 피해 입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맞춰 보니까 별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친한계 의원들이 있는 곳에 50만 넘는데 뭐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분쟁을 만들어야 레거시에서 헤드라인을 잡아줘요. 레거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부 분쟁입니다. 내부 분쟁은 그냥 그대로 실어버려도 상대방에서 크레임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크레임이 안 들어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레거시에서는 그냥 내부 분쟁은 무조건 적으면 좋은 기사인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레거시에서 내부 분쟁이 6개월째 있는 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 내부 분쟁을 봉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특정 계파들 몇 명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 그러면 민주당도 사실 지금 내용을 겪고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가 어떤 내용 겪고 있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재명인의 마을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났죠. 네. 그럼 정청래가 재명인의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이게 83% 정도 됐다 그래요. 쫓아내자가. 이 정도면 지금 명청대전이에요. 근데 이런 건이 터지면 민주당은 빨리 수습해버립니다. 수습해버리죠. 더 이상 레거시에 못 나가게 봉합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은 특정 계파가 당보다 자기 계파를 생각하니까 계속 분탕을 키워버리는 겁니다. 레거시가 이걸 일주일 도배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내고 있는 여러 아젠다들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묻혀버리죠. 청년 공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부 분탕으로 묻어버리고 여성 가산점 얘기하는데 묻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모든 공천 기존에 지금 현역들 긴장해라 다 묻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격해도 묻어버리고 지금 이게 내부 분탕으로 다 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제가 이 당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마는 이번 선거 진짜로 자유대한민국 위기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당대표께서도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선거일 수가 있다. 이거 개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정말로 국민의힘을 지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국민의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럼 그때는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당원들이 다시 재평가를 하실 것이다. 당신들이 누구의 줄에 서 있었든 당신들이 이 선거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다시 당신들을 재평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우리 뭐 김민수 최고위원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지금 뭐 30분이 그냥 훅 가버렸습니다. 제가 또 우리 매주 여기 출연을 하시니까 또 모시기로 하고 우리 대담 좀 정리하면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제 진짜로 99일 남았습니다. 99일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패를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방선거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선마저도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싸움의 선수는 국민의힘이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보수의 리더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만큼은
지금 우리 조직보다도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힘의 깃발 중심으로 깃발 아래로 다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우측으로의 연대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함께 싸워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싸워 주셔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함께 일조해 주시길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항상 답답함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작은아마 저희들이 희망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 힘 빠지시지 마시고 항상 힘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네. 네. 오늘 김민두 최고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